내 집 한 칸 마련해 보려고 평생 모은 돈 신축 아파트 분양금으로 2억 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시행사가 부도났다고 합니다. 공사는커녕 땅은 경매로 넘어갈 판이고 내 계약금은 공중분해될 위기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이것은 결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안타깝게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혹은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악몽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지 통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흔히 HUG라고 부르는 곳의 분양보증 사고액이 최근 몇 년 사이 무섭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불과 작년인 2023년 한 해에만 이 사고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 이는 무려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끝없이 오르는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경기, 대구, 인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철수 씨 가명 50대 후반의 사연입니다. 김철수 씨는 은퇴 후 안락한 노후를 꿈꾸며 광고에서 본 수도권의 신축 빌라 분양 계약서에 희망을 담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건넸죠. 새 집에서 펼쳐질 여유로운 날들을 상상하며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 현장은 감감무소식이었고 불안한 마음에 알아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BS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 대표는 애초부터 사기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위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가짜 토지주를 내세워 계약자들의 계약금을 받아 챙기고 심지어 그 분양 대상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뒤 계획적으로 부도를 내버린 것입니다. 결국 김철수 씨가 분양받기로 한 빌라의 땅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김 씨를 포함한 무고한 피해자 40분의 피 같은 돈 총 5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경찰이 해당 시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의 타들어가는 속은 하루하루 지옥 같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꿈꿨던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박영희 씨 가명 30대 초반 부부는 신축 아파트 분양을 통해 알콩달콩 살아갈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과 은행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분양 대금 일부를 마련해 납부했죠. 새 아파트에 채워 넣을 가구와 가전제품을 고르며 아이 계획까지 세우던 그들의 단꿈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신혼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 역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이들 부부를 포함해 무려 43명, 확인된 피해 금액만 약 16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시행사 측은 경기가 나빠져 사업이 좀 늦어진 것뿐이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분양자를 모집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이미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기나긴 법적 다툼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예상됩니다. 과연 이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보금자리와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처럼 일부 악덕 시행사의 계획적인 사기 의도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건물을 제대로 지을 생각도 없이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토지 권리 관계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분양 광고를 하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둘째,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악화와
그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건축 원자재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시행사나 시공사들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와 같은 보증제도의 허점도 문제입니다. 최근 춘천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 공사 현장이 시공사 부도로 멈춰섰는데 KBS에 따르면 계약자들이 납부한 300억 원이 넘는 계약금과 중도금 중 상당액이 HUG에 제대로 예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자들은 보증금이 예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니 보증제도만 맹신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넷째,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바로 계약자들의 정보 부족과 안일한 대처입니다. 물론 교묘한 사기 수법을 일반인이 모두 간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거나 분양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미리 인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경우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끔찍한 악몽을 피하려면, 내 소중한 돈을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핵심 점검 사항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하고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첫 번째, HUG 주택 분양 보증이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맹신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분양 사무실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분양 계약서 자체를 확인하거나 HUG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가입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한 블로그 정보에 따르면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 등은 이 분양 보증 가입이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최소한 분양관리 신탁이 되어 있는지라도 확인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HUG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허위 계약을 했거나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돈을 보냈거나 약속된 날짜보다 훨씬 먼저 돈을 내는 등의 경우에는 보증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즉 면책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계약하려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정 상태, 그리고 과거 사업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과거의 분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지, 현재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신용 등급은 괜찮은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키스콘 KISCON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양 대상 토지의 소유권 관계 및 담보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 부등본을 직접 열람하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해당 토지를 완전히 확보했는지, 아니면 토지 매입 대금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부터 하는 것은 아닌지, 해당 토지에 과도한 은행 대출이나 가압류 등이 걸려 있지는 않은지 계약 전에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분양 계약서 조항, 특히 분양 대금 납부 계좌와 납부 조건을 그 어떤 조항보다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대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시행사 또는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해진 일정과 방법에 따라서만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지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납부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도금을 약속된 날짜보다 먼저 내라는 선납 요구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 사이트 부동산 114의 자료에 따르면 정해진 납부일 이전에 중도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HUG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사에서 약간의 할인 혜택을 미끼로 선납을 유도한다면 그 이면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공사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두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거나 현장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즉시 시행사나 HUG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7번째,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도 같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남은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HUG 등 보증기관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권리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소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위험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비할 때 우리는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 대신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현실적인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에 대한 꿈, 그리고 평생을 모아 마련한 귀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점검 사항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시거나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 또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